네, 이번에는 설문 3번에 조건만을 다툴 수 있는가,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에 조건만 취소할 수 있는가,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문 2번에서는 부관의 위법성, 적법성만 묻고 있기 때문에 부관의 위법성, 적법성까지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에 대한 논의가 살짝 붙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취소에 대한 논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설문 2번에서 결론을 내릴 때 위 조건, 파출소 2층 중축 조건은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불문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 중대성은 인정이 되지만 외관상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대 명백성설에 따랐을 때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취소 사유를 전제로 해서 독립 취소 가능성,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일부 취소 논의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제가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쟁송 가능성. 이와 같은 독립쟁송 가능성, 일부 취소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주된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이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관이 있습니다. 부관은요, 부담적 효과,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만 제거하고자 하냐면 여기에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관만을 이렇게 제거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관에 대해서만 취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관에 대해서만 즉 일부 취소 소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관에 대해서만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 취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일부 취소를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부 취소에 있어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취소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그 효력을 의존하게 된다. 즉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돼서 부관만을 떼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먼저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독립쟁송 가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설이 있는데 학설이 첫 번째 학설은요. 부담 긍정설이 있습니다. 부담 긍정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설은요. 두 번째는 분리 가능성설. 세 번째 학설은 전면적 긍정설 또는 부진정 일부 취소설이라고 합니다. 전면적 긍정설. 결국 답안했을 때는 제 답안에 있는 것처럼 짧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와 같은 처리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담 긍정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독립쟁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바로 부관의 종류입니다. 부관의 종류. 그 종류는 부담과 기타 부관으로 구분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 분리가능성설은요. 분리가능성 여부입니다. 분리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독립쟁송 가능성을 논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전면적 긍정설 역시도 분리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 그 독립쟁송 가능성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관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부관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첫 번째 부담이 있고요.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관 그 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바로 부담 긍정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담에 따라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뒷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성이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처분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부담에 대해서만 취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데요. 부담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상 적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상 적격이 충족될 수 있다. 그러면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처분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처분성이 부정이 되는데 기타 부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취소송을 제기하게 될까요?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송.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대상 적격이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상 적격이 충족될 수 있죠. 대상 적격이 충족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취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송 재판에서 특히나 대상 적격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가 이걸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진정 일부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진정 일부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부진정 일부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부진정 일부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 일부 취소는 여기서 이렇게 주대행정행위와 부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상 적격이 충족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부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안 판단에서도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일부 취소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진정 일부 취소는요. 소송 재판에서는요. 부관부 행정 행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안 판단에서는 로켓을 발사해서 이 부관에 대한 위법성만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부담은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성 긍정됨으로 대상 적격을 충족시키고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부담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기타 부관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대상 적격 흠결로 각하되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부진정 일부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주된 행정행위는 처분이 맞고요. 그 다음 여기서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주된 행정행위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상 적격을 충족시키고 본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여기서 이 기타 부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타 부관이라고 할지라도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통하게 되면 대상 적격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 적격 충족될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독립쟁송 가능하고요.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부담도 기타 부관도 마찬가지로 둘 다 대상 적격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상 적격 때문에 논의가 됐던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독립쟁송 가능성에 따른 결론과 그 다음 대상 적격 충족 여부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능성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가능성설. 분리가능성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분리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죠.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독립쟁송 가능성이 긍정된다라고 보고요. 예,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독립쟁송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독립쟁송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전체 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체 취소송. 그러면 위에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논의가 끝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떠한 소송 형식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가 가능한 것 중에도요, 만약에 우리가 부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관 중에서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분리가 불가능하고 이쪽은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분리가 불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취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은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반을 다시 나누고 여기서 처분성이 긍정되는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얘는 진정일부 취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처분성이 부정되는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때는 부진정일부 취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취소송 전체가 부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이것이 부담이든 아니면 그것이 기타 부관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전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논의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진정일부 취소송을 할 것인가 부진정일부 취소송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선 그 부관의 처분성이 긍정되는 것인가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인가를 나눠 보셔야 됩니다. 처분성이 긍정되는 것은 바로 부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기타 부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얘는 진정일부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진정일부 취소송.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진정일부 취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진정일부 취소송. 그러면 위에서 봤던 것처럼 진정일부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대상적격이 충족이 될 것이고요. 부진정일부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기타 부관의 처분성은 부정되지만 주된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그 대상적격이 충족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요, 쟁송이 가능했을 때 대상적격이 충족되고 하여 결과적으로 그 결론이 동일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면적 긍정설의 경우에 역시도 우리가 분리 가능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위에와 마찬가지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취소송으로 가야 될 것이지만 전면적 긍정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분리는 모든 부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부관. 올부관 분리가 동그라미, 올부관 분리 동그라미.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전면적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이런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 독립쟁송이 된다는 거죠. 독립쟁송이 허용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독립쟁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을 진정일부 취소송으로 보낼 것인가 부진정일부 취소송으로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처분성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처분성이 긍정되는 경우하고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진정일부 취소송으로 밑에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일부 취소송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두 번째 조건이 걸립니다. 전면적 긍정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담 역시도 그 부관의 부종성을 고려했을 때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버립니다. 부담의 처분성이 부정돼 버리게 되면 이제 또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는 부담과 기타 부관이 모두 다 포함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부관 전체의 처분성이 부정돼 버리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취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모든 부관이 전부 다 부진정 일부 취소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그러면 부관의 처분성이 부정된다라고 할지라도 부진정 일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상 적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상 적격이 충족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모든 소송 형식이 부진정 일부 취소를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쟁송 가능성에 대한 결론과 대상 적격 충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부담 긍정설은 유독 쟁송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대상 적격에 대한 논의가 불일치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대상 적격이라는 것은 우리 일부 취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겠는가가 대상 적격이죠. 일부 취소성,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담 긍정설이 말하는 독립쟁송 가능성의 정의와 그 다음에 분리가능성설과 전면적 긍정설이 말하는 독립쟁송 가능성의 정의가 다릅니다. 부담 긍정설은요, 진정 일부 취소를 통해서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리가능성설과 전면적 긍정설은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냥 일부 취소를 통해서입니다. 일부 취소를 통해서. 다시요. 부담 긍정설은요. 진정 일부 취소를 통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능성설과 전면적 긍정설은 진정 일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를 통하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능성설과 전면적 긍정설은 부진정 일부 취소를 사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쟁송 가능성을 긍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부담 긍정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는 그 정의가 다릅니다.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하고요.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일치하게 된다 이거예요. 정리합니다. 부담 긍정설은 독립쟁송 가능성을 진정 일부 취소를 통해서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분리가능성설과 전면적 긍정설은요. 그냥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즉 부담 긍정설은 진정 일부 취소이라는 제한 요건이 수식어구가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판례는 판례는 우선 첫 번째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판례에게는요. 어떤 현상이 없는 겁니까? 부담만 일부 취소로 삼아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처분이기 때문에 판례 렌즈로 보게 되면 일부 취소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부담 처분이니까 그냥 처분에 대한 취소나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독립쟁송이 가능하겠지만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부 취소이라는 것을 가지고 독립쟁송은 불가능한 현상이 오게 되고 이때 이 기타 부관이 위협했을 때는 그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판례는 우선 전체 취송을 제기할 것과 함께 거부처분 취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여기서 우선 전체 취소과 여러분들이 거부처분 취소의 의미를 좀 살펴주셔야겠는데요. 이런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행정위가 있고 부관이 있는데 플러스 10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8입니다.
전체 취소를 제기한다는 것의 의미는 부간부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간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만약 거기다가 부간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부간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원래 있었던 2+8 자체가 없어져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8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있던 8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무엇을 원했던 거죠? 붙어있는 마이너스 2의 부간만 제거하여 현재 플러스 8을 플러스 10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체 취소를 제기하고 나니까 그 플러스 8마저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있습니다. 교수님 중에. 김현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죠. 무엇이냐?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면 부간 붙여서 부간부 행정의 형태로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하지 2년 기한 조건부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간을 붙여서 허가 처분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간부 행정에는 사실상 실질적 의미의 거부 처분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간부 행정에는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간부 행정의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 판결은 바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나 마찬가지니까 전체 취소를 제기합니다. 전체 취소를 제기해요. 외형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은 뭐라고요? 부간부 행정행위는 바로 거부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전체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전체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이 전체 취소 판결만 가지고 보게 되면 가지고 있던 8마저 잃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청구의 이유가 있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권리 침해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얘 같은 경우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죠. 이겼는데 진 거야.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재처분을 하겠죠? 재처분을 할 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게 되면 부간이 위법하기 때문에 전체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니까 위법한 부간을 제거한 나머지 주된 행정행위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버리게 되면 이거는 플러스 8이었던 게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했던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정리할 것. 전체 취소는 승소했을 때 오히려 권리관계가 후퇴되는 오묘한 그런 소송이 아니다. 이건 거부처분 취소이다. 따라서 전체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재처분 의무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마치 일부 취소를 통해서 부간을 제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전체 취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협의의 수의 금별로 각하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 이기면 진다? 그럼 뭐하러 합니까? 그쵸? 이기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전체 취소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취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부처분 취소는 이거는 명시적인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요. 부간부 행정행위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을 찾아가요. 부간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간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만약 행정청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명시적인 거부 처분이 있는 겁니다. 이 명시적인 거부 처분에다가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부간이 정말로 위협했다면 그것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거부 처분도 같이 위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 위협하다라고 해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부간이 위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오게 되면 얘는 어때요? 얘는 당연히 재처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럼 재처분을 할 때 부관이 위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 재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담금경소리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부담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 부담금경소리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담금경소는 기타 부관을 부진정 일부 취소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판례는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전체 취소이나 거부 처분 취소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 독립쟁송을 긍정한 점은 똑같지만 기타 부관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겠습니까? 학설은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고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가 포함되어 논의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취소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왜 부관의 위법성을 먼저 물어봤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말이죠.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죠.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살펴보시게 되면요. 소송 요건 부분에서 소송 재판에서요.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대상 적격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에서 독립 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안을 들어가요. 본안을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안 판단에서 부관의 위법성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위법성은 바로 부관 부가의 가능성과 부관의 한계로서 부관 부가의 가능성, 부관의 한계 논의로서 그 위법성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위법성의 정도를 논의해서 뭐 취소 사유다, 무효 사유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게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이렇게 해볼까요? 위법성 논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독립 취소 가능성. 실은 이렇게 순서가 잡혀져야지 시간적으로 순서가 맞죠. 그렇죠? 근데 왜 부관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질까요? 이거는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법성의 정도를 논의했을 때 부관의 위법성, 위법한데 위법성의 정도,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취소 사유면 지금 제기한 소송은 뭐가 되는 거죠? 부관에 대해서 제기한 거니까 어쨌든 일부 항고송인데요. 이 일부 항고송이 일부 취소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이 일부 항고송이 일부 무효 항소이 되는 겁니다. 부관에 대해서. 그럼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뭔가 의문을 하나 갖고 계시죠? 무슨 의문을 갖고 계시죠? 부담은 모르겠는데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잖아. 처분이 아니면 공정력이 없는데 그게 위법한데 무슨 취소 사유, 무효 사유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담은 처분이기 때문에 부담 자체로서 공정력이 있고요. 따라서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와 무효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타 부관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처분을 한다. 결정재량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관부가하여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관부가는 바로 재량권 행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부관은 결국 뭐라는 거죠? 주된 행정행위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부관부 행정행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행정행위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이게 하나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외 기타 부관이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행정행위가 있으니까 이 안에 공정력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뿐만 아니라 기타 부관도 그 위법성이 존재할 때 취소 사유, 무효 사유를 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취소 사유, 무효 사유를 이렇게 나눠 보시게 되면은 취소 사유일 때는 일부 취소성, 무효 사유일 때 일부 무효 확인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실은 이게 아니죠. 실은 이게 아니고 무엇도 포함되는 건가요?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 예, 그러면 여기서 얘는요, 독립 취소 가능성 논의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밑에 거는요,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얘는 뭐죠? 얘는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취소성. 얘는 뭐죠? 일부 무효 확인성입니다. 부관에 대한 일부 무효 확인소송. 그러니까 말이죠. 먼저 이거부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안 판단에서 부관을 위협한 것인가? 라고 해서 부관을 위협하다. 그 다음 그것이 취소 사유다, 무효 사유다까지 논의를 해야지만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의 일부 항고성이 바로 일부 취소이다. 그 다음에 지금의 일부 항고성이 일부 무효 확인성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정해줘야지. 그 다음에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 또는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무효 확인 가능성 이 흐름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질문은 이걸 먼저 던지고 여기에 있는 이 독립쟁송과 독립취소 또는 독립무효 확인 가능성 논의를 다시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문제는 앞에서 부당결부 금전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거는 불문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성 요건이 음결되어 취소 사유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취소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독립 취소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학설은 첫 번째 재량행위라고 제가 이름을 시작을 했나요? 예. 재량행위 부정설이라고 안 하고 기속행위 긍정설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네요. 기속행위 긍정설. 다음 두 번째 전면적 긍정설. 세 번째 부담 긍정설. 네 번째 분리 가능성설. 우선 제가 결론부터 내려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가장 유리한 학설은요. 득점에 유리한 학설은 분리 가능성설입니다. 저 역시도 저는 전면적 긍정설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답을 쓸 때는 분리 가능성설로 씁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기속행위 긍정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속행위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속행위는 뭐가 기속행위죠? 부관이? 아니죠. 부관이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이때는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이때는 독립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보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재량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량권 침해 문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만약에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꼬들밥이어서 툭 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재량행위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찹쌀밥이기 때문에 아무리 쳐도 안 떨어져 나갑니다. 손에 묻기만 합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재량권 침해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전면적 긍정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건 처분권주의 논의하는 겁니다. 처분권주의. 얘는요. 올부관이죠. 올부관 이코로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부관이 위협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독립 취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무엇이냐?
일부 취소의 소속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일부 취소의 소속물이 무엇이냐. 부관이 위법하다라면 부관을 취소해 주세요. 이게 소속물인데 근데 부관이 위법한데 독립 취소를 안 해주면 그럼 처분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부관이 위법하면 어떤 부관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독립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게 더 논리적이죠. 사실 근데 이 전면적 긍정서를 취하시는 분들은요. 독립쟁송 가능성에서 분리 가능성서를 취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예, 유태현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이긴 한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싱겁게 끝나기 때문에 득점에 불리합니다. 부담긍정설. 부담긍정설은 부담은 독립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교과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예, 부담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담의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또한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판례처럼 봐가지고 분리가 가능하다. 부담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부담은 독립 취소가 되고 기타 부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능성설. 분리가능성설은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랑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독립 취소가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 독립 취소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땐 이거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용, 예, 사랑해 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분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되는 게 분리가 가능한 겁니다. 분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된 게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분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양자의 부관과 주된행정의 가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요. 어떻게 한다? 그와 같은 부관이 없었더라면 주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뭐 한다고요? 그와 같은 부관이 없다면 지금의 그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즉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즉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하고도 본질적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기준은 뭘 가지고 보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분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 이것이 중요한 사항, 주된 행정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얘만 이렇게 해갖고 독립 취소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부관이 위법했니? 네, 그랬습니다. 부관이 위법했니? 근데 이게 분리가 불가능하니? 이것은 한 몸이니?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게 이제 제 머리예요. 제 머리고 요게 뭐냐면 제 모자입니다. 모자랑 머리는 분리가 가능하니까 모자는 벗을 수가 있어요. 모자가 더러워지면 모자를 벗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게 머리고 이게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바이러스가 만약에 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온몸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감염될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해요. 교과서에서. 무슨 말이야? 얘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쪽을 이렇게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모자니까. 감염시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적법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분리가 불가능하다. 하게 되면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얘가 위법하게 되면 이쪽으로 감염이 돼버린다. 감염이 돼버려서 얘까지도 위법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얘의 독립 취소에서 이렇게 얘만 딱 띄워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한 주된 행정행위가 방치되죠. 취소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상태를 방치시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주된 행정행위, 위법한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주된 행정행위를
방치하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죠? 행정청은 이와 같은 부관이 없이는 주대행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문 1번, 2번을 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적으로는 재량행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랬죠. 즉 부관을 붙인 건 재량권 행사의 일종이다 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를 띄워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재량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 같은 이유에서 분리가능성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얘기를 다 꺼내는데요. 답안을 보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을 들어가기 전에 설문 3번의 질문이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겠는가, 독립해서 다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거였는데요. 이거 두 개만 논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2번에 뭐 있나요? 부진정 일부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논의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독립쟁송 가능성 논의하면서 부담 긍정설이든 아니면 분리 가능성설이든 전면적 긍정설이든 간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부진정 일부 취송을 포함시켜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진정 일부 취송이라는 것의 존재를 판례와 같이 부정을 해버린다고 하게 되면 그 같은 학설 논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입법적으로나마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부진정 일부 취송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학설 논의를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거기 2번에 있는 부진정 일부 취송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판례는 지금 실정법상 이와 같이 부진정 일부 취송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부진정 일부 취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면 부진정 일부 취송을 부정했을 때 기타 부관에 있어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냐? 그것이 아니라 판례는 뭐 인정했습니까? 부관 없는 주대행정위원회 변경을 신청했다가 명시적 거부를 당하게 되면 거기다 거부처분 취송을 제기하는 것. 이걸 인정했다 이겁니다. 사실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전 시간에 배우셨던 기선산망업 사건 있죠? 그 사건이 바로 부관에 대한 거부처분 취송 사건입니다. 거부처분 취송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 일부 취송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건 부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거부처분 취송을 제기한 다음에 재처분 의무를 기다려서 재처분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우회적인 권리구제 사안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일부 취송에서 부진정 일부 취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학설 논의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학설 뭐뭐 있었어요? 부담 긍정설이 있었고, 분리 가능성설이 있었고, 전면적 긍정설이 있었습니다. 독립쟁송에서. 여기서 분리 가능성설은 우리가 분리 가능성을 취하죠. 어디서? 독립 취소 가능성에서. 그럼 뭐라고 비판하시면 되겠어요? 독립쟁송 가능성 부분에서 본안 판단을 선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독립쟁송 가능성에서 분리 가능성설을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전면적 긍정설은 어떻게 비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전면적 긍정설은 부담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담의 처분성을. 그런데 부담은 독립해서 그 자체로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의 처분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전면적 긍정설을 비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독립쟁송 가능성에서는 부담 긍정설을 취하시게 되겠죠. 그럼 부담 긍정설을 취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안의 경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파출소 2층 중축 조건 이건 뭐다? 부담이다라고 했죠.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걸 부담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부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 긍정설에 따랐을 때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고요. 지금의 소송은 진정 일부 취송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본안 들어갔고요. 설문 2번에서 위법성 인정시켰죠? 그럼 이제 독립 취소 가능성 들어가시고. 독립 취소 가능성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뭐만 판단하시면 됩니까? 파출소 2층 증축 조건이 과연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와 분리가 가능한가? 이걸 살펴보시면 되겠죠? 분리 가능하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2년 기한 조건부 도로 조명허가라고 했을 때 2년 기한 조건이라는 이 기한 부관 있죠? 이 부관은 도로 조명허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까?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의 일체를 형성합니까? 중요한 요소입니까? 본질적 사항이에요? 맞죠? 왜 맞는데요? 도로 조명허가라고 했을 때 그 도로가 국가의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2년 기한이라는 기간을 붙여놓지 않으면 그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갑한테 그냥 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요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파출소 증축하는 것이 구내 식당 영업하는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니죠. 아니니까 앞에서 우리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라고까지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분리가 가능하면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 독립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부진정 일부 취송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진정 일부 취송을 현행법상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입법적인 도입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쟁송 가능성 들어가서 부담긍정설, 분리가능성설, 전면적 긍정설 논의를 하십니다. 판례는 부담긍정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할 때는 분리가능성설은 본안을 선취하고 있고 전면적 긍정설은 부담의 처분성을 부정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판례는 어때요? 위에서 부진정 일부 취송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비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담긍정설을 취하시게 되죠. 부담긍정설을 취했을 때 지금의 문제는 부담이기 때문에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때의 소송은 진정 일부 취송이고 대상 적격이 충족돼서 본안을 들어갑니다. 설문 2번에서 위협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고요. 이 논의는 바로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학설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속행위 긍정설하고 전면적 긍정설 그리고 부담 긍정설, 분리가능성설이 있는데 득점에 유리한 학설을 취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분리가능성설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쪽에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는 일부 취송이라는 것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부담에 대해서만 일부 취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정 일부 취송은 일부 취송이고 일부 취송의 취송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독립 취소 가능성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 있는 판례는 없습니다. 결국 그냥 우리는 분리 가능성설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지금의 2층 증축 조건은요. 분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사례 6번 설문 1, 2, 3번을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